원장님, 그러면 근력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이 왜 안 줄을까요? 자, 이거는 저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살이 빠지는데, 일시적으로는 살이 안 빠지는 타임렉, 시간 지연이 있는 거예요. 자, 왼쪽 그래프 보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급하게 써야 될 에너지 보충을 하기 시작해요.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를 영양소로 이제 이런 근육에다가 비치를 하게 되는데, 글리코겐 보면 글리코겐 1g에 물이 3g 붙게 돼요. 1대3 비율로 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이제 근력 운동을 막 했어요. 근육이 이제 에너지 써야 되니까 글리코겐을 비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리코겐 100g을 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분이 3배가 같이 붙으니까 100g이 400g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방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확 빠지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근육이 충분히 늘게 되면.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좀 지속하시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글리코겐과 물 때문에 체중이 늘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저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운동 후에는 이제 막 몸이 너무 붓는데요. 몸도 무거워지는데요. 이제 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운동을 못 하겠다. 이때는 살이 찌는 게 아니라요. 몸이 고치고 있는 신호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몸이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회복이 필요해서 이제 근육이 근섬유가 막 찢어지잖아요. 이런데 치료하려면 수분이나 혈액들이 와가지고 이쪽을 고치기 시작을 해요. 그 작용을 할 때 살짝 수분이 몰리기 때문에 붓게 되거든요. 이렇게 붓는 자체가 실제로 치료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약침을 넣어서 치료를 하는데 통증 부위에 약침이라는 성분을 넣게 되면 그 수분 같이 들어있잖아요. 부어요. 부으면서 이게 염증이나 통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거예요. 몸이 운동하고 나서 몸이 좀 붓는다. 그래서 운동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일단은 염증과 노폐물이 많으신 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요거는 이제 점차 몸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다 보면 갑자기 확 빠질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자극이 가면 회복에 시간도 많이 필요하니까 좀 운동량을 줄이고 쉬는 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볼게요. 원래는 운동을 해요. 살짝 부어요. 근데 이제 회복이 되면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잘못된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했어요. 살짝 부었어요. 근데 내 몸이 좀 진짜 안 좋거나 운동을 너무 계속 쉬지 않고 세게 하면 회복이 안 되니까 부은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위기 상태란 빨간불이 탁 켜지면서 지방을 보존하려는 신호가 강해지는 거죠. 지방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붓기가 살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바로 이 원리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 우리가 운동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또 회복력까지 고려했을 때는 니트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니트라고 하는 것은 운동은 아닌데 하루에 조금 사용하는 에너지, 그 차이만으로도 소비량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총 에너지가 하루에 300에서 잘 모으게 되면 많게는 1700kcal까지 변할 수가 있다니까요. 니트 운동량을 꼭 챙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런 거요. 아, 내가 1시간 동안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하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것 같지만 우리 몸은 똑똑한 거야. 아, 운동을 해서 에너지 소비 늘렸어? 그럼 난 다른 거 줄여서 이거 보완을 할 거야. 에너지 안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 몸의 생각을 똑똑하게 해버린다. 그래서 이거 봐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 잘 봐야 돼요. 자, 원래는 저런 걸 해야 되잖아요. 니트 운동, 조금 더 걷기, 계단 이용하기, 집안일 더하기, 서서 일하기, 집 밖에 나가기, 이런 활동들을 막 더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운동을 점점 더 열심히만 한다고 봤을 때는 운동은 잘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네? 보면 내가 옆에 보여야 되는 5가지 활동 중에서 뭐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운동 끝나고 와가지고 편하게 그냥 소파나 침대에 그냥 누워있든지 가만히 앉아있든지 나 운동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 총량은 안 줄었다는. 자,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원장님, 전 식단은 잘하고 있는데 왜 체중이 이제 안 내려가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몸이 체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빠지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을 확 줄여버리는 수동적 보상이라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인정을 해야 돼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3년 지나면서 우리 몸이 적응을 해서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그래프의 장점은 요요 건 사람은 아니죠. 처음보다 내려진 상태로 이제 유지를 잘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정체기라는 건 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인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식단을 잘하는데 왜 체중이 멈췄느냐라고 보면요. 몸은 일단은 반복되는 패턴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 종류, 식사량, 식사 시간 맨날 반복해서 똑같이 원푸드 다이어트가 위험한 거죠. 원푸드 다이어트 하시면 요요가 잘 온다고 하잖아요.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더 빨리 눈치를 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칼로리를 먹더라도 흡수하고 활용하는 효율이 너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자동차를 사잖아요. 처음에 연비가 안 좋아도 오래 달리면서 길을 잘 들이게 되면 기름 1리터 가지고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잖아요. 효율이 증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요. 효율이 적응돼서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음식 종류에 변화가 필요한데요. 음식에 먹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영양소 구성을 바꾸신다든지, 뭐 육해공, 탄단지 구성을 바꾸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에 이제 함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왼쪽 보시면은 1000칼로리 식단 굉장히 적죠. 이것은 이제 4년에서 45년에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인데요. 미네소타 기아 실험이란 연구예요. 미국의 젊은 남성, 군대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남성 36명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4단계로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실험했냐면요. 기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굶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이지 않고 좀 굶겨 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요.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고, 첫 번째 3개월은 그냥 칼로리를 음식을 제대로 주고 잘 먹게 한 다음에 검사만 전반적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6개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칼로리 제한을 시켰는데 50% 본인이 평소에 먹었던 음식의 절반으로 칼로리를 줄여서 이제 6개월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 3개월은 다시 음식을 주기 시작했는데 제한된 양의 음식을 정해서 모자라게 좀 주기 시작을 했고 마지막 2개월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실험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이분들의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를 좀 해본 실험입니다. 신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절반으로 음식을 줄였을 때 평균 체중이 25% 감소됐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먹은 음식들이 저런 거였거든요. 어떤 걸 먹었냐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즉 전쟁 시기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서 설계한 실험이라 가지고 고기 먹지 않았고 그냥 빵이나 감자나 파스타 같은 뿌리 채소 같은 탄수화물 종류로 섭취를 하게 됐고 고기나 지방은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균 체중 25%, 꽤 많이 감소가 됐죠. 그리고 근육량은 40%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런데 특별했던 것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체중 감소가 계속해서 더 돼서 뭐 20%, 35, 40, 50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25%까지 감소가 된 상태로 유지가 쭉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다이어트 정체기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점점 살이 안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근육량 막 빠지게 되고 더 예민해지고요. 피곤은 더 피곤해지고 식욕은 막 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지가 안 되고 포기하게 되는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미네소타 기아 실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심리나 행동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의지력도 떨어지게 되고 폭식이나 과식할 수 있으니까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 저칼로리 식단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체기에서 더 줄이면요, 몸은 더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살살 좀 달래주면서 패턴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